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아이들은 흙을 씹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땅은 이미 죽어 있었죠. 그때 한국 남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손엔 낡은 한국산 호미 하나. 그는 그 호미로 말라버린 대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땅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죠. 저는 아말 오켈로라고 합니다. 올해 35살, 케냐 북동부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굶주림 속에서 자란 저는 어떻게든 이 현실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일하며 15년 동안 전 세계의 농촌을 돕는 일을 해왔죠. 남수단, 에티오피아, 시리아 난민촌까지 말 그대로 굶는 땅만 찾아다니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농업과 기아 문제에 진심이었던 제가 지금은 제 고향 마을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자란 마을, 투루카입니다. 황량한 바람만 부는 이 사막 같은 땅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6개월 전 갑자기 중국에서 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트럭을 수십 대 몰고 와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금덩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년 후면 모두 부자가 될 겁니다. 대단했어요. 새빨간 트랙터, 초대형 창고, 반짝이는 기계들 마을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구나 기대에 찼죠. 하지만 딱 3달이 지나자 밭에 심은 밀들이 하얗게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흰가루병이 퍼졌어요. 이게 뭐야? 말라버린 밭을 보며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흙은 마치 소금처럼 변해버렸고 다시는 풀조차 자라지 않게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느 날 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은 창고엔 무거운 자물쇠만 채워져 있었죠. 이모, 우리 언제 밥 먹어요?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을 때 저는 그만 주먹을 꽉 쥐고 말았어요. 그렇게 또 당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마음을 이용한 약속, 또 무너진 희망. 잠도 잘 수 없었죠. 저는 내심 스스로에게 분노했어요. 15년이나 농업을 연구해온 내가 어떻게 또 속았지? 그때였습니다. 마을 촌장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외쳤죠. 아말, 이번엔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네. 한국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기 그 작은 나라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는 것, BTS가 유명하다는 것, 그게 다였어요. 제가 자란 땅, 이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그 나라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그들은 정말로 왔습니다. 중국처럼 화려한 트럭도 시끄러운 기계도 없었어요. 낡은 소형 트럭 한 대, 조용한 사람들 몇 명. 그들이 처음으로 회의실에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저는 또다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곳에서 버섯을 재배하려고 왔습니다. 대표로 일어선 한국인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어요. 이름은 박진우라고 했죠. 버섯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도 실패했는데 버섯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여긴 사막이에요. 그러자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막에서도 버섯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미친 거 아니냐는 듯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요? 저는 화가 났어요. 또 말장난인가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데 박진우는 오히려 웃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확신에 찬 웃음이었어요. 좋습니다. 딱 3달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기꾼들이라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이 사막 같은 땅에서 진짜 버섯이 자랄 수 있을까? 그 다음 날 새벽 5시 창문을 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을 보니 박진우와 팀원들이 벌써 흙바닥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이상한 기계가 들려 있었죠. 무슨 짓이에요? 제가 묻자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일 35도, 습도는 20%도 안 돼요. 굳이 뭐 하러 그런 걸 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중국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어요. 이 밭을 황금 들판으로 만들어주마.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땀이 많았죠. 그리고 사흘 후 작은 트럭에서 하얀 천막과 검은 판, 그리고 이상한 기계들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고 에노크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말, 저건 뭔가? 저도 어깨를 으쓱했죠. 또 쓸데없는 거겠죠. 하지만 진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얀 천막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마치 별세개처럼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막 안에 들어가 보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양 전기로 냉각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온도와 습도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을 때 저는 또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버섯이 자라겠어요? 여긴 아프리카예요. 사막이에요. 그때 에노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놈들은 말이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땀이 많구먼.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깨어나 한국 팀의 행동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말없이 일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은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천막이 설치된 지 일주일 후 한국 사람들은 커다란 갈색 덩어리들을 천막 안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또 뭐야? 냄새는 시큼하면서도 낯설었고 모양은 퍽퍽해 보였어요. 마치 썩은 흙덩어리 같았죠. 이건 버섯이 자랄 집입니다. 박진우가 말했을 때 저는 피식 웃었어요. 집이라고요? 저게요? 네. 버섯은 그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지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씨를 심을 건가요? 버섯의 씨는 대체 어떻게 생겼나요? 저는 물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궁금했지만 그보단 조롱에 가까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실험이 결국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저는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국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배지에 무언가를 뿌리고 분무기로 물을 주고 온도계를 꽂아 넣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들. 그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다가왔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러던 중 이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말, 이번 주에 유엔에서 감사를 나온다네. 당신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줘. 유엔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엔에서 이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중국 팀의 실패 이후 유엔은 신중을 기하고 있었고 한국 프로젝트도 일종의 시험대였습니다. 회의는 마을에 관해서 열렸고 한국 팀도 참석했습니다. 유엔 측 감사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천막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연환경 조건이 최악이군요. 버섯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작물인데 흥미롭습니다. 그는 박진우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버섯입니까? 버섯은 단시간에 수확이 가능하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물 사용량도 적어요. 아프리카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실패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박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의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아니라 신념이었죠.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막 안갈색 배지 위에서 하얀 점들이 불쑥불쑥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작고 여려서 눈을 비비며 다시 봤죠. 이게 뭐지? 버섯입니다. 박진우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죠. 그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천막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버섯이 자라는 걸 보며 환호했고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했죠. 그렇게 기쁨이 번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한국팀이 중국 기술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온 뉴스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적으로 한국팀을 비난하고 있었고 유엔은 즉각 프로젝트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또 속은 건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천막으로 달려갔어요. 박진우는 천막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유엔 공문이 들려 있었어요. 사실인가요? 기술을 훔쳤다는 게.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연구해온 기술이에요.
하지만 중국이 먼저 국제 등록을 했고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가? 이 작은 기적이 그렇게 사라지는 건가? 그 다음 날 한국 팀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접고 기계를 상자에 넣었죠.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중국이랑 다를 게 없구먼. 에노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들이 남기고 간 그 하얀 점들, 그건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박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당연하죠.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버섯은 계속 자랄 거예요. 저희가 없어도요. 또 말뿐이겠죠. 저는 대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하늘을 갈랐고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문득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진우와 한국 팀원들이 떠나지도 않고 천막을 붙잡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버섯이 죽어요. 물이 너무 들어가면 썩어요. 박진우는 비를 맞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과 이 작고 하얀 생명들을 진심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한국 사람들은 천막을 지켰고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버섯들이 하얀 주먹만큼 자라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유엔의 지시였고 명령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후에 한 번만 들여다봐 주세요. 그때도 버섯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팀이 떠나고 난 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하얀 천막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다 끝났어. 괜한 희망만 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매일 천막 옆을 지나갈 땐 슬쩍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첫째 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지는 그대로였고 하얀 점들은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속았군.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그때 셋째 날 아침. 천막 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저건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날까지 동전만 하던 버섯들이 주먹만 하게 자라 있었어요. 땅 위로 파릇하게 솟아난 그 생명체들은 마치 우린 살아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자란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아카시아가 뛰어왔어요. 10살 난 조카였죠. 이모, 뭐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저기 봐. 버섯이 자라고 있어. 우린 함께 천막 안을 들여다봤고 아이의 입에서 놀란 탄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진짜다. 꽃 같아.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떠났는데도 자라고 있다고? 물도 준 적 없는데 어떻게?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버섯은 자라기 시작한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버섯은 어른 손바닥만큼 커졌고 은은한 향기까지 풍기기 시작했죠. 2주가 지났을 땐 접시만큼 커졌고 놀랍게도 그 갈색 배지 위에 새버섯들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독이 있으면 어쩌나 싶었죠. 그때 에노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을 줄 리가 없지. 비 맞아가며 저걸 지켰는데. 그 말에 용기를 낸 저는 버섯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자마자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퍼졌습니다. 맛있어. 그 말이 터지자 마을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 입씩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천막에서 자란 버섯을 수확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접시에 500실링. 그건 쌀 한 포대 값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계속 키우면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아냐? 한 달이 지나자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 버섯을 사갔고
수도 나이로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째 마을의 전체 수입은 5배가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어른들은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수확이 끝난 뒤 남은 갈색 배지를 밭에 뿌려봤는데 그 말라 죽은 땅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마법이야. 마을 여인들이 외쳤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망쳐놓은 땅이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저도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였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하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마지막엔 제가 모진 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촌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말, 큰일이야. 나이로비에서 농업부 장관이 온다네. 정말이요? 왜요? 우리 마을 버섯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대. 며칠 후 검은 차 2대가 마을로 들어왔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장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부 장관 은보고 와킨보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버섯 농사 정말 놀랍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 방문했습니다. 천막을 둘러보며 장관은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 기계는 뭔가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장치입니다. 이건 어디서 온 기술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박진우 박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50년 넘게 연구한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버섯 재배 시스템이죠.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50년이나요? 그때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어요. 박진우는 단지 버섯을 심으러 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한국의 지식과 정성을 이 땅에 심으러 온 것이었다는 거요. 장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엔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입니다. 그들이 이룬 기적을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분주해졌습니다. 장관님의 말처럼 우리 마을이 진짜 기적의 중심이 된 거라면 한국 사람들에게 꼭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 사람들 이미 떠났잖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서울에서 우리 마을 대표를 초청하고 싶대. 아말, 당신이 가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진우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아시아, 그리고 처음 밟는 대한민국.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이게 공항이라고? 그 규모도 사람들의 질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입구에서 그토록 보고 싶던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말 씨, 박진우였습니다. 몇 달 만에 재회, 저는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마지막에 제가 너무 심했죠.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는 여전히 조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박진우는 저를 수원이라는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농업대학과 거대한 연구시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말 그대로 꿈을 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안. 수백 개의 천막 안에 버섯이 자라고 있었고 기계는 알아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버섯이에요? 네. 한국에선 이렇게 키워요.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흰 버섯, 갈색 버섯, 심지어 까만 버섯까지. 우리가 키운 그 버섯은 가장 초보자용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날 저녁, 박진우는 저를 서울야경이 보이는 타워에 데려갔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도시,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60년 전엔 우리보다도 가난했다고요? 그렇죠.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었어요.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키우고 질서를 지키고 모두 함께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아는 나라였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줄을 서요. 아무도 떠들지 않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아요. 물건은 가게 주인이 없어도 기계에 돈만 넣고 가져가요. 도둑이 없대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향한 존중, 약속을 지키는 문화,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느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로부터 6개월 뒤 케냐 정부가 주최한 대규모 농업 컨퍼런스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 배려의 태도, 그리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땅을 약속했지만 망가뜨렸고, 한국은 말없이 땀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기술 스승이 아닌 삶의 스승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 마을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제게 작은 화관을 씌워주었습니다. 하얀 버섯으로 만든 꽃처럼 생긴 화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버섯은 단지 식량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쳐 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자란 그 하얀 버섯처럼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케냐의 아멜 오켈로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은 버섯 하나가 만든 기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진심.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느끼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